안녕하세요. 행복함과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탄탄대로를 열어드릴 탄탄대로 입시연구소 문지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은 비전 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비전 보드는 사실 이제 자기계발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진짜 내가 써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비전 보드 자체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비전 보드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비전 보드는 그 나사에서 미국에서 달로 우주선을 쏠 때 한 벽면, 큰 벽면 한쪽에다가 커다란 달 그림을 붙여놓고, 달 사진을 붙여놓고, 우리는 여길 갈 거다라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측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시간을 앞당겨서 결국에는 달로 갈 수 있었다. 이게 이제 비전 보드인데, 비전 보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뇌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학습법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뇌에 관련된 책을 이제 가끔씩 들여다보는데,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정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1.4kg의 우주, 뇌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이제 제각기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신경세포 1000여 개랑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시냅스를 형성해서 얽혀 있는 세포 공동체가 뇌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피그말리온 효과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조각가인데, 인간의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본인이 조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에 피그말리온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프로디테한테 빌었어요. 이 조각하고 저는 뭐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인간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거죠.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프로디테가 인간으로 변하게 해줘서 만든 이 조각상, 여인상과 피그말리온이 결국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는 굉장히 이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바라는 대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려내면 결국에 현실이 된다. 굉장히 오래됐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신화죠. 근데 이거를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바로 이제 뇌의 과소성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하시면 우리 머릿속에서 사과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과를 떠올렸을 때 이 사과를 실제로 본 거랑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랑 뇌 반응을 비교했을 때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자, 이 뇌 과소성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트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나 이제 크고 작은 대회를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인데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어요. 그 경주를 해야 되는데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코스에서 내가 이제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뭐 각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뛸 건지, 그리고서 이제 등등등 해서 네 번째 마지막 코스에서는 어떻게 전력 질주할 건지를 머릿속으로 실제 내가 하는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방법인데, 이때 실제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과 몸을 움직여서 정말 뛰는 것하고 뇌의 반응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학습에다가 끌어올 수 있는데, 뇌 과소성을 활용하면은 미래에 이제 내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등급 받는 거, 아니면 서울대 합격하는 거, 아니면 내가 뭐 임용고시 합격하는 거,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생하게 그려보는데, 단순히 이제 잠깐 그려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그려보면 뇌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목표를 그려보고, 그러면서 그런 목표를 내가 갈망하게 되고,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내가 지금 현실에서 아, 그래, 좋은 거야 하고 이제 그냥 꿈은 꿈이지 이렇게 하는 거랑 실제로 일어날 법하다라고 실제 본인이 믿고 그대로 공부를 하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흔한 방법이긴 하지만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 효과가 강력할수록 실천력,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바라는 5등급 학생이요. 인서울, 뭐 삶의 워라밸 뭐 따지는 5등급 일반고 학생, 두 번째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학생을 우리가 수지라고 해보고 두 번째 학생을 은우라고 할게요. 뭐 차씨예요. 자, 근데 이 수지는 삶에서 매우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억대 연봉이 꿈이고 정말 번드르르한 직업을 가지고 싶고 그러면서 사업은 또 하기 싫고 그런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완전히 그 상위 엘리트 코스를 꿈꾸는 5등급 학생이에요. 5등급. 자, 그리고 다른 학생은 아까 말했듯이 인서울 하면 되고 중소기업 가면 되고 나의 워라밸이 더 중요한 학생.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류를 나눴을 때 이 첫 번째 상위 클래스를 바라는 학생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높은 그 경쟁률이 심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전체적인 삶의 맥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야 되는 코스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되는 상위 클래스예요. 그러면 지금 본인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현실, 나는 5등급, 아니면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 그리고 본인이 바라는 목표는 1등급 또는 이제 뭐 고시 합격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꿈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잘게 쪼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예를 들어 삼성연구원 혹은 이제 고시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밟아야 되는 코스가 있겠죠. 뭐 석사를 나와야 된다. 뭐 삼성연구원 같은 경우는 뭐 이공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수님, 대학 교수님 종교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굉장히 이제 경제난이 심해지니까 좀 더 세이프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스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 학교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등학생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뭐겠어요?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당장 1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거는 이제 모든 과목에서 본인이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 필요한 과목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당장 이번 주 내가 1등급 과목별로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뭐 해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이 시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할지를 이 주간 학습 플래너를 짜는 거죠. 그리고 분량과 그다음에 시간을 나누시고 본인에 맞는 학습법을 가져와서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대기업이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몇 년 뒤의 일이니까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도 당장 수능을 보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이게 보면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당장 이 목표가 이 명확한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기부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5등급인데 학습 능력이 높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처음 이제 뭐 시험을 준비했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순수한 상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페이스 조절을 못하거나 그럼 결국에 나태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아, 내가 이번에 이걸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한테 뭐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하겠다. 뭐 아니면 내가 학원을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극단적인 조치.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게 먹히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전교 1, 2등 혹은 이제 전국 뭐 10위권 안에 있는 뭐 학생들처럼 공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그냥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거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거북이는 토끼가 될 수 없어요. 거북이는 거북이의 페이스로 가야 돼요. 토끼는 토끼의 페이스로 가다가 결국에 이제 말려서 못하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많이 본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이제 우직하게 거북이처럼 가는 학생들이 큰 시험에서 성공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5급 공무원, 행정고시 붙은 뭐 친구도 그렇고 의사가 된 학생들도 그렇고 당장 이제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도 보면 결국에는 다 거북이식의 공부를 했지 토끼처럼 막 빨리 뛰어가야지 하는 학생들은 빨리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거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처럼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우선은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본인이 거북이 페이스를 만들어서 내가 장기전을 가야겠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비전보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체적인 삶의 맥락, 큰 그림 안에서 이 작은 그림을 쪼개서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거다. 그럼 사실은 지금 하는 공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당장의 단기 목표를 내가 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이제 좀 더 체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는 아까 은우 같은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괜찮고 나는 워라밸이 더 중요해. 그리고 꼭 상위 뭐 식사계 학교 안 가도 돼. 뭐 인서울만 하면 돼.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따져보셔야 돼. 본인이 이게 이제 자기 합리화인지 아니면 이제 현실적인 모습인 건지 가늠을 하셔야 돼요. 자기 합리화일 때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고 자기 비하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하는 것이 맞고 그거를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도 조금 더 높은 학교로 목표를 두는 것이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하니까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레벨을 높여서 진행을 하시는 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림, 뭐 중소기업 가겠다. 그래서 대학은 어느 정도 레벨,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바라는 점수는 뭐 3등급 정도 받으면 그래도 안정권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쪼개기를 하셔서 그러면 3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영수, 탐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학습법과 공부법, 그리고 본인의 지금 해야 되는 스케줄 이런 것들을 쪼개시면 되겠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큰 그림 그리고 작은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시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 한 방에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어떤 시험들 있잖아요. 큰 시험들. 그럼 이제 그런 시험들에 이제 관문들이 있을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뭘 실행해야 되는지 나의 현실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보드를 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본인이 선택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디테일 이거를 쪼개놓으면 이번 주에 당장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가늠이 되고 전체적인 그 맥락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뭘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공부가 사실은 이제 잠깐 쉬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고 나태해졌어도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사진을 붙여놓는 것도 좋지만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툴은 사실 인터넷상에 많이 있고 저한테 이제 뭐 질문하시면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을 뭐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